성형외과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과의 세부 전문 분야 중에 하나인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기능만 고려하고 미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수라든지 내반, 외반, 쌍꺼풀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에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먼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과학회에서 정무의사를 맡고 있는 눈의안과병원 국경훈입니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성형외과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눈꺼풀이라는 기관은 눈동자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눈동자의 상태 혹은 내가 눈꺼풀 수술을 함으로써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내 눈동자의 변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과 진료 경험들은 안과 의사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특히 이런 경우라면 안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는 게 더 좋다라는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환자분들이 있을까요? 안검하수라든지 안검 내반, 외반, 안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에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먼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라고 표현해서 그 쌍꺼풀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쌍꺼풀이 없어서 또는 거기다가 내 피부가 조금 많은 편이라서 이마에 힘을 주지 않고서는 눈을 떴을 때 이 피부가 내 눈동자의 많은 부분을 가리게 된다. 그러면 그냥 평소에 긴장 안 하시고 이마에 힘 안 주고 눈을 뜨셨을 때는 이 위쪽 시야가 가려져 보이는 답답함을 느끼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이 단지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야의 개선도 같이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수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과의 세부 전문 분야 중에 하나인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쌍꺼풀을 포함한 눈꺼풀에 대한 수술, 질환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만 고려하고 미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용적인 측면이라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눈꺼풀의 모습 고려해서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어색하지 않도록 모습의 개선, 그 모습의 개선에는 물론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가능할 것인지, 어떤 수술 방법을 그러려면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수술 전에 상담을 잘 해서 결정해서 수술한다면 미용적으로도 만족할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 쌍꺼풀 수술의 종류 하면 매몰법, 찝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절개법이 있을 거고요. 그 약간 사이 의미인 부분절개법이 있을 겁니다. 쌍꺼풀이 생기기 위해서는 눈꺼풀 올림근이 눈꺼풀을 당겨서 들어 올라갈 때 앞쪽의 피부에 주름이 잡히면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주름이 잡히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게 찝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절개하고 열고 눈으로 보면서 하지 않고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그 절개창으로 연결고리를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장점은 큰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 붓기가 빠져서 자연스러워지는 시간도 훨씬 짧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물론 풀릴 확률이 절개법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는 단점은 있겠습니다. 피부의 양이 많아서 피부 일부를 조금 잘라내는 것이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쌍꺼풀을 만들 수 있겠다 한다면 매몰법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절개를 하면서 일부 피부를 잘라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수술을 하면서 지방을 조금 같이 제거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매몰법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절개법은 쌍꺼풀 시작하는 부분, 눈꼬리 안쪽에서부터 눈꼬리 끝쪽까지 쭉 절개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수술법이고요. 절개법의 장점은 아무래도 매몰법보다는 조금 더 뚜렷한 쌍꺼풀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풀릴 확률이 조금 적다라는 게 장점이 될 거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절개를 하기 때문에 절개창, 상처가 아물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붓기가 빠지는 속도도 조금 더 더딜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되는 속도도 조금 더딜 것이라서요. 그게 단점이라고 표현한다면 매몰법과 비교한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분절개법은 대부분은 중앙 부위의 일부 길이만큼 절개를 하고 그쪽에 쌍꺼풀을 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부 절제량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또렷한 쌍꺼풀을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일부 지방만 조금 뽑아내도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부분 절개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눈의 상황,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점들, 그런 점들이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매몰법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개법 같은 경우는 뭐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5일에서 7일 사이에 실밥을 뽑게 되고요. 제일 불편하신 게 수술하고 나서 세수하시는 문제일 겁니다. 매몰법 같은 경우에는 큰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상피화가 표면에서는 살짝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하게 비비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살 물 닦고 세수를 시작하셔도 되기는 하고요. 그러나 절개법 같은 경우, 즉 봉합을 한 경우에는 일단은 일주일 뒤에 실밥을 뽑기 전까지는 주변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세수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실밥을 뽑고 나서도 최소한 한 3, 4일 정도는 아주 살살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실밥 뽑고 나서 나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비비다가 상처가 다시 벌어졌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넉넉하게는 한 2주 정도 세수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분 절개법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요. 뭐 1시간 미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안에 지방을 조금 제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술 시간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분 절개법도 역시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그 실밥을 또 뽑으셔야 되는 그런 과정은 똑같습니다. 눈꺼풀 수술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두려운 부작용은요, 출혈입니다. 수술 중에는 어떻게든 그 피나는 부분을 이제 지혈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더 이상 피는 나지 않는다, 피는 멈췄다 하고 이제 수술을 종료하게 되고요. 근데 집에 돌아가시고 하루 이틀 지내시는 동안 그 수술 자리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냥 배어 나오고 멈추는 경우에는 살짝 멍이 들면서 시간 지나면서 멍이 빠지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는데, 지나치게 안에서 많이 피가 배어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로 물론 바깥에서 볼 때도 멍이 심하게 올라오면서 심하게 부어오르게 되고, 혹시 그게 안쪽으로 출혈이 파급이 되면 눈동자에 압력을 주어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일 거고요. 근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피가 많이 나는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내가 부어오르면서 막 멍이 심하게 올라오면서 막 통증까지 막 유발이 된다, 막 압통까지 느껴진다, 그러면 응급실로라도 오셔야 됩니다. 그 외에 부작용은 상처에 감염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는 일들, 뭐 그런 것도 부작용이라고 표현한다면 부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안구원조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안구원조증이 없었던 분들한테 안구원조증의 느낌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기존에 안구원조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더 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쌍꺼풀이 없다는 얘기는 눈을 떴을 때 어느 정도의 피부가 눈꺼풀 테두리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쌍꺼풀이 생겨서 피부가 쌍꺼풀 주름에 붙잡히면 눈꺼풀 테두리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바람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온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찬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철에는 그런 것들이 안구 건조증의 증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적응되시면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니 이제는 좀 덜 불편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인공 눈물에 좀 도움을 받으시거나 하신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구적인 그런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에 특히 봉합을 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손으로 비비거나 하시는 행동은 안 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세수를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 수술 자리를 내가 소독약으로 그럼 소독을 해야 되느냐? 근데 워낙 눈꺼풀은 눈동자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소독약으로 소독하시다가 그게 소독약이 눈에 들어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꺼풀을 이렇게 닦아내도록 나온 그런 그냥 세정 솜 같은 것들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수술 이후에 항생제를 며칠 동안 복용을 하시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술 자리에는 항생제가 포함된 연고를 또 하루 몇 번 정도 잘 발라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감염되지 않기 위한 방법일 겁니다. 사상은 보통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가능할까요?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 화장품이 그 피부 표면에 묻어도 상처에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했을 때 이제 화장을 시작하시면 될 텐데요.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안과적인 질환이 있었어. 그렇다면 당연히 안과 의사와 미리 상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내가 혹시 쌍꺼풀 수술이 내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또한 안과 의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내가 평소에 눈꺼풀에 혹은 눈동자에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쌍꺼풀 수술 혹시 개선이 될까? 그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역시 안과 의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계획함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내 눈동자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수술 이후에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감이 생기는 것들을 모두 예방하기 위해서 안과 특히 성형안과 분야 전공하신 선생님들과 상담을 미리 하신다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